2025년 화학올림피아드 온라인 교육 3차 물리화학 문제를 해설하겠습니다. 화학 반응 속도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류상태 근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반응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반응물 A가 중간체 B를 거쳐서 최종 생성물 C가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반응 초기에 A만 존재하고 A의 농도는 0이 아니고 B의 초기 농도와 C의 초기 농도는 0인 A만 가지고 반응을 시작하는 그런 경우로 간단하게 얘기를 시작합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A의 농도는 줄어들 것이고 A가 많을수록 예를 들어 그 중에 1%만 반응한다면 A가 100개 있으면 1개, 1000개 있으면 10개, 10,000개 있으면 100개가 반응할 것입니다. 즉 농도 변화의 속도는 자신의 농도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를 반응의 속도 상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미분의 형태로 나타내면 A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는 A의 농도에 비례해서 줄어들고 그리고 그 비례 상수, 속도 상수가 있는 이런 식을 A에 대한 미분 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미분 속도 법칙에서 좌우로 변수를 분리를 하고 즉 A와 T로 변수를 분리를 하고 각각을 A를 초기 농도부터 현재 농도까지 시간을 초기 시간 0부터 현재 시간까지 적분을 해주면 그러면 최종 시간 t에서 A의 농도를 아래와 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적분한 이 식을 A에 대한 적분 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런 연속 반응에서 B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B는 A로부터 K1의 속도 상수를 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K2의 속도 상수를 가지고 소모됩니다.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이것을 B의 미분 속도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C는 B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B의 농도가 클수록 C의 생성 속도가 커지며 그 비례 상수는 K2입니다. 이것을 C의 미분 속도 법칙이라고 불러줍니다. A만 가지고 반응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응 초기에는 B가 존재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반응이 진행되면 B가 생성이 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A에서 B를 거쳐 C가 되는 전체 반응에서 B는 중간체이며 중간체란 뜻은 B가 불안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B는 매우 빠르게 최종 생성물 C로 전환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B는 생기는 즉시, 생성되는 즉시 소모되기 때문에 B의 농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B의 농도가 낮기 때문에 그 낮은 농도를 가지고 소모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그 변화량 역시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B의 농도 변화는 매우 작게 됩니다. B가 생성되는 즉시 소모되고 따라서 B는 아주 극소량만 존재한다. 중간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주 많이 있는 생성물 상태로 볼 수가 없다라는, 따라서 그 농도가 굉장히 작고 그 농도 변화를 무시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상태를 정류 상태라고 불러줍니다. 즉 B가 생성이 되었지만 B가 아주 조금 있고 따라서 B의 농도 변화가 매우 작기 때문에 농도 변화가 없다라고, 중간체의 농도 변화를 무시해서 마치 B의 농도가 정체되어 있는 아주 작은 농도인 것으로 근사할 수 있는 그런 근사법을 정류상태 근사법이라고 불러줍니다.
A의 미분속도 법칙과 적분속도 법칙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응 중간체 B의 미분속도 법칙으로부터 정류상태 근사법을 사용해서 B의 농도를 구해봅시다. 반응 중간체 B의 미분속도 법칙은 이렇게 주어지고, 정류상태 근사법이란 것은 반응 중간체 B의 농도도 굉장히 작고 그 변화 정도도 작아서 그것을 0이라고 근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을 정리해주면 B의 농도는 A의 농도에 K1 나누기 K2를 곱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A의 농도는 A의 적분속도 법칙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B의 농도에 관하여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한 정류상태 근사법으로 구한 B의 농도, 이것을 이용을 해서 C의 적분속도 법칙을 구해봅시다. C의 미분속도 법칙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류상태 근사법에서 B의 농도 변화가 0이라고 근사를 했기 때문에 중간 이 식이 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K2B는 K1A와 같게 됩니다. A의 적분속도 법칙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C의 미분속도 법칙은 C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율은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양쪽으로 C와 T로 변수를 분리를 하고 각각을 적분을 해주면 초기 농도부터 현재 농도까지, 초기 시간 0부터 현재 시간까지 각각 적분을 해주면 C의 미소 변화량을 적분했기 때문에 왼쪽은 C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익스포넨셜을 적분을 하면 A의 초기 농도에 1 빼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1T에 해당하는 이런 익스포넨셜 증가 함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류상태 근사법을 이용한 C의 적분속도 법칙입니다. 자, 이 정류상태 근사법을 이용해서 전체 반응의 속도 상수를 구한다면 결국 C의 농도 변화율은 A의 농도에 K1을 곱한 것과 같게 되고, C의 미분속도 법칙, 그리고 C의 시간에 따른 농도는 A 초기 농도의 익스포넨셜 상승, 증가 함수를 보여주게 됩니다. C의 생성 속도가 K1 속도 상수를 가지고 변화한다는 것은 전체 반응, 생성물의 생성 속도의 상수가 K1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체 반응의 속도는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B가 중간체이기 때문에 A에서 B가 생기기만 하면 B는 아주 빠르게 C로 변화하고, 결국 A가 얼마나 빨리 소모되는가 하는 것이 전체 C가 생성되는 속도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반응의 속도 상수는 온도가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아레니우스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뜻은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 가지는 분자의 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따라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것이 전부 다 반응하고 난다면, 그렇다면 그 에너지 이하를 가지는 그런 분자들은 더 이상 반응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자들끼리 서로 충돌하면서 열 평형을 이루고, 그것에 의해서 항상 활성화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그런 분자들이 일정 비율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이 열평형을 이뤄서 특정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설명하는 메커니즘으로 린드만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린드만 메커니즘은 열 에너지로 일어나는 분자 한 개가 K의 속도 상수를 가지고 프로덕트로 생성물로 진행하는 그런 1분자 반응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반응물 A가 반응을 하기 위해서, 즉 반응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A 분자와 충돌해서 에너지를 교환하고 열평형이 이루어지고 반응에 충분한 에너지를 얻은 들뜸 반응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반응 중간체가 됩니다. 물론 A와 A가 K1의 속도 상수를 가지고 충돌을 하여 일종의 반응의 중간체인 들뜸 반응물 A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들뜸 반응물 A스타와 반응에 충분한 에너지가 없는 에너지가 낮은 A가 충돌을 해서 다시 둘 다 반응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지 않은, 들뜨지 않은 반응물로 돌아가는 그런 충돌 역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속도 상수는 K-1이라고 부릅시다. 들뜬 반응물 A스타는 반응 장벽을 넘어서 생성물 P가 되게 됩니다. 뜬 반응물 A의 농도 변화하는 반응 속도는, 먼저 들뜬 반응물 A스타는 K1의 속도 상수를 가지고 A 두 개로부터 K1의 속도 상수를 가지고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A스타와 A가 충돌하여 다시 돌아가는 반응도 가능합니다. A스타와 A가 충돌해서 A스타가 없어지고 그 비례 상수는 K-1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A스타는 K2의 속도 상수로 없어져서 P를 만듭니다. 즉 A스타는 K2의 속도 상수로 소모가 되는 그런 세 가지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A스타라고 하는 것은 반응의 일종의 중간체이기 때문에 정류상태 근사법상으로 이 A스타의 농도 변화는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0으로 근사를 합시다. 식을 정리해주면 A스타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류상태 근사법으로 구한 A스타의 농도가 있습니다. 생성물 P는 A스타로부터 생성되며 그 비례 상수는 K2, 속도 상수는 K2입니다. 따라서 DPDT는 P의 생성 속도는 A스타의 농도와 K2에 비례하고 A스타는 위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대입을 하면 따라서 P의 생성 속도는 K1과 K2를 곱하고 A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준 그런 형태로 복잡한 P의 생성 속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P의 생성 속도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만일 A의 농도가 충분히 높아서 이것이 기체상에서 압력이 굉장히 높다면,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충돌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며 따라서 에너지 교환이 활발하고, 그런 활발한 에너지 교환에 의해서 A스타가 항상 일정 비율로 존재할 수 있는, A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A스타가 생기는 반응과 A스타가 없어지는 반응, 이것이 마치 평형처럼 열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의 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기에 K-1을 곱하든 K2를 곱하든 A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면 그러면 이쪽이 더 굉장히 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분모에서 두 개를 더한 것 중에 예를 들어 100만 더하기 1이나 100만이나 거의 같다라는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분모에서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분모에 k-1, a만 있으면 두 개를 정리를 해주면 a의 1제곱에 비례하고 그리고 속도 상수는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p의 미분 속도 법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전체 A 농도에서 열적인 평형이 반응 전에 이루어져서 즉 전평형이 이루어져서 전체 농도 중에 항상 일정 비율로 이 농도에 비례하는 들뜬 상태 A가 생기고 따라서 P가 생기는 생성 속도는 결국에는 A의 농도에 의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A의 농도가 굉장히 낮을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A의 농도가 굉장히 낮다면 아마도 속도 상수를 곱했을 때 A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K2보다 K-1 곱하기 A 농도가 더 낮은 그런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따라서 분모에서 두 개를 더했을 때 1 더하기 100만 분의 1이라면 1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피해 생성 속도는 분모에서 굉장히 작은 이 부분을 무시해 준다면 그렇다면 이 P의 미분 속도 법칙은 A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속도 법칙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주면 결국은 P의 생성 속도는 A의 농도의 제곱에 비례하며 그리고 그 속도 상수는 K1으로 주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A의 농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작고 K1 속도 상수를 가지고 A스타가 생기기만 한다면 그렇다면 P가 생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전체 반응의 속도는 K1, 즉 두 분자가 충돌하는 이런 단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전체 반응의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 이 충돌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불러줍니다. 논의를 좀 더 확장해서 유기화합물의 열분해 반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세트알데하이드를 가열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로부터 메테인과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이런 반응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적으로 반응 생성물인 메테인의 생성 속도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메커니즘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전체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의해서 메틸 라디칼과 CHO 라디칼이 생기는 그런 열분해 반응입니다. 라디칼이 생겼기 때문에 라디칼이 개시가 되었다. 개시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라디칼이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반응을 해서 또 다른
라디칼을 만들어내고 이 라디칼이 또 다른 라디칼을 만들어내는, 결국 라디칼이 하나 반응을 해서 라디칼이 하나 생기고 라디칼이 하나 반응을 해서 또 하나 라디칼이 생기는, 라디칼이 라디칼을 만들어내는 이런 반응을 라디칼이 전파된다, 전파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프로세스에 의해서 반응의 생성물인 CH4와 CO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두 개의 라디칼이 만나서 안정한 분자가 되면 더 이상 이런 전파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반응은 종료가 됩니다. 네 번째 단계를 종료 반응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서 반응의 중간체는 CH3CO 라디칼과 CH3 라디칼입니다. 이 각각의 중간체에 대해서 정류상태 근사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세틸 라디칼은 메틸 라디칼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K2 속도 상수로 반응해서 만들어집니다.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 아세틸 라디칼은 자기 혼자 자체적으로 K3 속도 상수로 소모가 됩니다. 자기가 K3 속도 상수로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정류상태 근사법에 의한다면 이 반응의 중간체 아세틸 라디칼은 농도가 굉장히 작고 그 작은 농도의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있어서 이것을 0으로 근사할 수가 있습니다. 메틸 라디칼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K1 속도 상수로 메틸 라디칼을 만들어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K1 속도 상수로 메틸 라디칼을 만들고, 그리고 메틸 라디칼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반응해서 K2 속도 상수를 가지고 소모가 됩니다. 메틸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K2 속도 상수로 메틸 라디칼을 소모합니다. 그리고 또한 메틸 라디칼은 아세틸 라디칼이 K3 속도 상수로 메틸을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서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아세틸 라디칼과 K3의 속도 상수로. 그리고 또한 메틸 라디칼은 메틸 라디칼 두 개가 K4 속도 상수로 자기 자신을 소모하게 됩니다. K4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 위에서 이미 0으로 근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지우고 보면 여기는 K4입니다. K1 곱하기 아세트알데하이드 빼기 2K4의 메틸 농도의 제곱, 그리고 이 메틸 라디칼 역시 반응의 중간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도 변화를 무시하고 이것을 0으로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의 정류상태 근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K
4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를 하면 이 여기 두 번째 식을 정리를 하면 메틸 라디칼의 농도는 2K4분의 K1 그것의 스퀘어 루트를 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의 2분의 1제곱 스퀘어 루트에 반응하는 그런 메틸 라디칼의 농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메틸 라디칼의 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메테인의 생성 속도, 그러니까 전체 반응의 속도가 되겠죠. 메테인은 K2 속도 상수로 메틸과 아세트알데하이드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K2 속도 상수로 메틸과 아세트알데하이드로부터 생성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구한 이 메틸 라디칼의 농도를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전체 반응의 즉 반응의 생성물 메테인의 생성 속도식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2분의 3제곱에 해당하는 그런 식을 얻게 됩니다. 전체 반응의 속도가 아세트알데하이드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반응의 속도는 K2의 K1 나누기 2K4의 2분의 1제곱을 한 그런 관계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메테인과 CO 를 만들어내는 이 반응에서 반응의 속도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관측이 되었고 네 가지의 단계를 가지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열분해를 통한 메테인의 생성 속도, 그 속도식을 얻어낼 수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위 반응의 메커니즘일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열분해가 메틸 라디칼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H가 떨어져서 이렇게 두 개의 라디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H가 아세트알데하이드와 다시 반응을 해서 CHO를 만들고 CHO가 CO와 H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 H가 다시 반응을 계속 진행하는 이런 메커니즘 역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H는 굉장히 가벼운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해주는 M이 없으면 H2라는 안정한 분자가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우리는 제3체의 충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메커니즘에 대해서 반응 중간체의 정류 상태 근사법을 적용하고 한번 똑같이 전체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CH4O 레디칼의 생성 속도는 CH5 레디칼이 생기는 이 반응 H 농도,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 K2 프라임 농도에 의존하고 그리고 CH 라디칼이 소모되어서 K3 프라임 속도 상수로 소모되는 그런 단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간체이기 때문에 이것의 속도 변화는 0으로 농도 변화의 속도는 0으로
우리가 근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식을 정리를 하면 CHO의 농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게 됩니다. H의 농도는 먼저 K1' 속도 상수로 아세트알데하이드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K2' 속도 상수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H의 농도에 곱한 것에 비례해서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K3' 속도 상수로 CHO로부터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료되는 반응에선 K4' 속도 상수로 H 농도의 제곱과 M 제3체의 농도에 비례하는 이런 속도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서 CHO로부터 이 부분이 0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 그 속도는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H의 농도 변화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면 H의 농도는 K1'과 K4'의 관계, 그리고 아세트알데하이드, 그리고 제3체 농도, 이렇게 주어질 수가 있고, 생성물 CH4의 생성 속도는 이 단계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와 H, 그리고 K2' 아세트알데하이드와 H, K2'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구한 이 H의 농도를 집어넣어 주면 우리는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메테인의 생성 속도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앞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실험적으로 관측하는 K 속도 상수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열분해 반응에 대해서, 메테인이 생성되는 열분해 반응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의 2분의 3제곱에 비례하는 그런 속도를 우리가 측정을 했고, 이것은 메틸 라디칼을 만들어내는 이런 메커니즘과 수소 원자를 만들어내는 이런 메커니즘, 둘 다 우리가 관측한 속도 법칙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두 메커니즘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 속도로는 주어진 분자 하나의 성질을 알아내는 양자화학과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많은 분자들이 존재하며 그 분자들이 열적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수많은 분자들 중에 어떤 것은 1번 메커니즘으로, 다른 것은 2번 메커니즘으로 충분히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열 에너지만 충분히 얻는다면 CC 결합이 깨져서 첫 번째 메커니즘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아세트알데하이드 분자는 CH 결합이 끊어져서 두 번째 메커니즘으로도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동시에 평행 반응으로, 평행 반응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배척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두 개의 반응이 동시에 진행할 때 평행 반응일 때, 그때
어떤 생성물이 많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라면 똑같은 CH4 라디칼이 CH4 메테인 분자가 생기는데 1번 메커니즘과 2번 메커니즘 어느 쪽으로 반응할 것인가 그거 역시 비율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아마도 각각 반응의 속도 상수의 비로 줄기에서 1번 가지로 뻗어나갈지 2번 가지로 뻗어나갈지 하는 가지치기 비율이 정해질 것입니다. 두 개가 양립할 때 주된 메커니즘이 어떤 것인지 알아낼 수 있으려면 이런 것이 가능하겠죠. 연쇄 반응이 끝나기 위해서는 라디칼끼리 결합해서 라디칼이 없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안정한 분자가 C2H6가 생기는지 혹은 삼체와 충돌한 H2가 생기는지 그 부생성물을 검출한다면 주된 메커니즘이 어느 것인지 얼마나 많이 기여해서 전체 반응 CH4를 만들어내는지 그것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